자, 전산회계 1급 77회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회사 코드는 3770번 접속해 주시고요.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과 채무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자료에 맞게 추가 입력이나 정정 및 삭제를 하시오. 해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다가 외상매출금 그리고 미지급금 관련해서 지금 나온 이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클릭하고요. 여기에서 지금 처음에 나온 것이 외상매출금 나왔습니다. 외상매출금 클릭하고 이건 책 보면서 할게요. 책 보면서 일야 상점이 2,750만원 맞고요. 한국 상사가 1,320만원인데 여기 1,000만원이 빠졌네요. 1,000만원을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린 상사는 3,130만원이니까 제대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미지급금 클릭하고요. 행복 상사가 책에는 650만원 그대로 되어 있는데 위에 코끼리 상사가 빠져 있죠. 여기다 거래처 코드 F2 누르고 코끼리 상사 1,550만원 입력해줍니다. 자, 대차 차익 없어졌고요. 종료. (2번) 다음에 무형자산 계정을 추가로 등록하시오 해서 계정 과목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코드 나왔고요. 이름 나왔고 성격까지 주어졌네요.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클릭. 그 다음에 코드는 230에다가 입력을 하래요. 그러면 뭐 230까지 쭉 내려가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여기 아무거나 클릭하고 230으로 자동으로 이동이 되죠. 그러면 눌러서 이름을 수정해 줍니다. 임차권리금. 그 다음에 성격은 1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라는 거 3개밖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종료. 자, 이제 3번.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를 했더니 오류가 발생됐대요.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중에서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상 이자 수익이 500만원인데 50만원이 올바른 금액이래요. 그러면 첫 번째로 손익계산서를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손익계산서를 수정하면 당기순이익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당기순이익 제대로 처리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바뀌면 미처분이익 잉여금이 바뀌죠. 그것을 재무상태표에다가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의 이자 수익이 500만원 잘못되어 있는 거죠? 50만원으로 바꿔줘요. 그랬더니 당기순이익이 2,550만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 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서는 당기순이익을 불러오기 누르면 자동 수정이 되죠.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할 것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에 반영해주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여기에다가 2월 이익 잉여금에 5천만원. 자, 됐죠? 그래서 대차 차익까지 없어졌어요. 이거 확인하고 종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2번 유형 일반전표 입력 풀어보겠습니다. 1번 7월 5일날 제품 포장용 기계 취득가액은 3천만원, 감가상각 2개에 2,700만원. 이것이 노후화되어서 폐기하면서 처분 관련 부대 비용 2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단기의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아라. 단기의 감가상각비 고려하지 말라는 거는 1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감가상각된 것은 고려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냥 없는 셈 쳐라.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면 우리가 기계를 3천만 원짜리를 샀는데 이제 감가상각된 것이 2,70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이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얼마일까요? 장부 금액. 장부 금액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것이 장부 금액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장부 금액은 300만 원이 되겠죠. 이 회사의 기계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 300만 원짜리가 남아있는 기계구나. 근데 이것을 폐기한대요. 폐기를 한다는 것은 돈을 받고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그냥 어떻게 버린다던가 아니면 녹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없애버리는 것이 폐기이기 때문에 300만 원이 사실상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손실 보는 것은 사실상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처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폐기와 관련해서 비용이 25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대요. 이것은 현금으로 냈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회사가 이 기계를 없애기 위해서 손해본 금액은 이 부대 비용 25만 원까지 포함해서 325만 원이 결국 폐기 관련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일단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기계의 장부 금액을 모두 없애줘야 돼요. 왜냐면 없어진 거니까 더 이상 우리 회사 장부에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없애버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분개를 해주면 되는데 기계는 원래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었고 없애려면 대변에다가 기록을 하면 되겠죠. 기계장치 3천만 원. 3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원래 대변에 있었으니까 없애려면 차변으로 보내면 되겠죠. 감가상각 누계액 2,700만 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이 관련 비용이 들어갔대요. 25만 원이 나갔대요. 현금 25만 원.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면 차변의 금액이 모자라거든요. 차변의 금액이 325만 원이 모자라요. 325만 원. 이때 이 처분 관련 부대 비용을 지급 수수료, 수수료 비용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자산 폐기하면서 없애면서 발생한 이 금액들, 손실들은 전부 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하면 돼요. 처분 손실. 이 폐기 관련해서 손실이 났다 해서 325만 원 전체를 넣어주면 됩니다. 따로 25만 원을 수수료 비용으로 빼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5일이고요. 그대로 입력해보죠. 일단 기계장치 대변에 없애야 돼요. 기계장치 3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다가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애줘요. 얘는 곧바로 할 수 있죠. 206번이 기계장치였으니까 207번이 그것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된다. 2,700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대변에 25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차변의 금액이 비죠? 차변의 금액이 비면 무슨 손실이다. 그런데 이것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다 반영을 해준다. 처분 손실로 다 반영을 해주면 된다. 자, 2번. 8월 11일 공장 신축을 위해서 지난 3년간 소요된 금액은 3억 원이다. 모두 자산으로 처리해놨다. 그리고 이것이 8월 11일 당일날 완공이 됐대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를 신축하기 위해서 돈을 집어넣었을 때 그것의 계정 과목을 뭐라고 했었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축하는 거. 신축. 그쵸? 건설 중인 자산이죠.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속 기록을 해놨던 것이 드디어 완성이 됐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이고, 건설 중인 자산 3억 원을 계속 기록을 해왔대요. 그러면 얘는 자산이니까 차변에 적혔었겠죠. 근데 이제는 건설 중인 자산을 없애고 이것을 완성됐으니까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대체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에 있었던 것을 없애려면 대변에 써주면 되고, 대신 이것은 건물로 대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물로 3억 원 대체해주면 건설 중인 자산 없애고 건물로 바뀌었다라는 표시가 되겠죠. 차변의 건물. 완성 건물 아니고요. 202번 건물 해줘야 돼요. 완성 건물 안 씁니다. 3억 원. 그 다음 대변에는 건설 중인 자산 해주면 되겠죠. 대체시키는 거래였습니다. 자, 3번. 8월 29일 학교법인 산림학원에다가 1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했대요. 그러면 기부금이죠. 간단하게 현금으로 기부했다. 바로 입력해보죠. 8월 29일 날 일단은 쉬운 것부터 현금 나갔다. 대변에 자산의 감소 현금 100만 원. 근데 왜 나갔냐? 아, 기부했어요. 기부금입니다. 비용이죠. 비용의 발생은 차변 기부금. 자, 4번. 9월 10일 나라은행으로부터 3년 후 상환 조건으로 2억 원을 차입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차입했대요. 차입했는데 3년 후에 상환 조건이다. 그러면 이것은 단기 차입금일까요? 장기 차입금일까요? 그죠?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장기 차입금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라는 거래에 기록해보죠. 9월 10일 날 일단 보통예금으로 돈을 받았대요. 받았다는 것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통예금이 증가한 거, 자산의 증가. 차변에 보통예금 2억 원. 그리고 이것은 돈을 빌린 거다. 부채의 증가. 대변에 장기 차입금 적어주시고, 중요한 것은 거래처를 밝혀줘야 되죠. 이거 부채, 채무죠. 채무. 우리가 누군가한테 돈 빌린 거니까 거래처 나라은행 밝혀줘야 됩니다. 자, 5번. 11월 10일 지난달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했던 소득세 83,870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떼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 계정 과목을 뭐라고 할까요? 지급하면서 세금 떼어놓은 거. 그래서 대신 국세청이든 4대 보험공단이든 납부를 하는 거. 얘는 예수금이에요. 예수금. 그러면 여기서 참고로 우리가 급여를 뭔가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받는 입장. 받는 입장에서 세금을 떼인 것. 예를 들면 이자 소득을 받는 입장에서 상대방이 이 세금을 조금 떼어갔어요. 원천 징수해갔어요. 그럴 때 우리 회사 입장에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되는 거죠. 이거 너무 잘 나오는 거니까 계속 제가 기출문제 나올 때마다 이거 두 개 엮어서 가르쳐드리고 있거든요. 선납세금은 그리고 이제 자산이고요. 예수금은 부채죠. 이렇게. 그러면 이때 당시에 예수금 부채로 입력해놨던 것을 드디어 현금으로 납부를 했다라는 거니까 이 예수금으로 기록해놨던 거 없애버리면 되죠? 납부해버린 거니까. 11월 10일. 자, 먼저 현금으로 납부한 거 해볼까요? 현금으로 돈이 나갔으니 대변에 현금 870원. 그 다음에 차변에는 예수금을 없애는 거니까 부채 감소로 차변에 예수금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12월 10일, 9월 4일 날 열린 주주총회에서 결의했었던 중간배당금 1,5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원천징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일단 이거는 쉽죠.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건 쉽죠. 지급했으니까 자산의 감소잖아요. 보통예금의 감소.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1,500 하면 돼요. 그럼 이 중간배당금은 계정 과목이 도대체 뭘까? 중간배당금은 계정 과목이 뭘까?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거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로 문제가 나온 거죠. 중간배당금은요. 현금 배당이거든요. 지금 현금 배당인데 얘는 기존에 결의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미지급 배당금. 현금 배당할 때 미지급 배당금으로 기록을 해놓잖아요. 돈 아직 안 줬으면. 그리고 얘는 뭐 미처분 이익잉여금 혹은 이월된 것 관련한 이익잉여금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인데 어쨌든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을 드디어 지급했다라는 거니까 이 미지급 배당금 부채를 없애니까 부채 감소 차변에 기록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12월 10일) 차변에 부채 감소 미지급 배당금 1,500만원 대변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1,50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3번 유형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풀어보겠습니다. 1번 8월 20일 날 도원테크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고 여러분 구입 매입 쪽이네요. 일단 파악했고 그 다음 증빙 찾아야겠죠? 구입을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매입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으면 경우의 수 2개 51번 과세랑 그 다음 54번 불공이죠. 그럼 불공제 사유인지만 확인해보고 아니면 그냥 51번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그런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재료 샀대요. 원재료면은 뭐 사업과 관련 있는 거니까 당연히 51번 과세가 되겠습니다. 대금 중에 340만 원은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며 어음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압 수표로 지급했다. 자기압 수표로 지급했으면 계정 과목이 그쵸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 8월 20일 매입에서 세금계산서 받았으니 51번 과세. 품목은 원재료, 수량은 적힌 대로 2,000개, 단가 3,000원. 거래처 코드 도원테크. 전자 맞네요. 전자 1번. 그 다음에 분계는 여러 개 섞여 있으니 3번 혼합으로 하고요. 보니까 원재료 산 거 맞으니까 그대로 냅두고 돈 어떻게 지급했냐. 지급한 것은 약속어음으로 일단 340 발행했대요. 우리가 어음을 발행했는데 돈을 지급해야 되는 어음이니까 지급 어음 해주시고 340만원. 나머지는 수표로 발행했으니까 현금이죠. 나머지는 대변에 101 현금 320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8월 23일 영업팀에서 해외 거래처에게 선물하기 위해 AI 스피커 한 대를 K마트에서 130만원 부가세 별도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에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자, 먼저 구입 체크했죠? 매입이고요. 매입이면서 증빙 보니까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대요. 그러면 1번이랑 똑같네요. 경우의 수가. 매입이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면 경우의 수가 51번 과세,
54번 불공제되는 불공. 그러면 뭘 샀는지 보죠. 해외 거래처한테 선물하기 위해서. 해외 거래처한테 선물? 수상하죠? 접대죠? 접대성이죠? 그럼 접대비가 되겠구나. 그런데 이거 800번대냐 500번대냐 따질 때에는 영업팀이네 800번대겠구나. 그래서 813번 접대비가 될 건데요. 접대비는 대표적인 불공제 대상이죠. 접대비는 불공제 대상이다. 그래서 54번 불공제가 되겠고, 이것은 뭐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 당좌 예금을 감소시켜주면 되겠네요. (8월 23일) 매입에서 불공제 54번. 품목은 AI 스피커. 공급가액은 130만원에 부가세 별도다. 거래처 코드 K마트. 전자 맞죠? 전자 1번. 그 다음에 불공제 사유는요, 접대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눌러서, 지금 원재료 산 거 아니고 접대비라 그랬죠. 접대비. 그런데 영업 보니까 800번대 판매 관리비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뭘로 지급했냐?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뭐 중요한 거 하나 체크해보자면, 당좌 수표를 받을 때는, 당좌 수표를 받는 경우에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 현금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현금이 들어왔다. 왜냐? 수표 들어온 거니까. 근데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우리가 발행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 있는 당좌 예금에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당좌 수표를 받아서 바로 당좌 예금에 입금했다 라고 하면 얘가 차변에 당좌 예금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당좌 수표를 받았다 그러면 현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두 개는 꼭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헷갈리게 좀 잘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 3번. 9월 1일 미국 ABC 코퍼레이션에 제품 100개 단가 $1,000를 직접 수출하고, 직수출. 수출이니까 판매죠. 매출 쪽이고 수출이면, 직수출이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는 이런 수출 거래가 되겠습니다. 16번 수출이죠. 직수출.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너무 좋아요. 외상. 그냥 외상으로 했으면은 나중에 그 거래 표시할 때 2번 외상 처리해주면 끝나죠. 자, 선적일의 적용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었다. 그러면 얘는 100개를 판매했는데 단가가 지금 달러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원화로 환전을 한 것을 입력을 해야 되죠. $1,000라고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선적일인 9월 1일의 환율을 곱해서 외화를 원화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얘는 그럼 100만원이죠? 하나당 한국 가치로 100만원짜리를 이렇게 수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9월 1일) 유형은 매출 쪽에서 수출 거래 16번 수출. 품목은 제품이고요. 수량은 100개, 단가는 100만원, 공급가액 1억이고, 거래처 코드는 미국 ABC 코퍼레이션,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은 땡땡땡 눌러서 직접 수출 1번. 그 다음에 분계는 외상으로 했대요. 간단하게 외상 눌러주면 돼요. 2번 외상. 끝. 그러면 외상 매출금으로 자동 기록이 되니까 너무 편하죠, 이럴 때. 자, 4번. 8월 22일 하나전자의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이에요. 일단 매출하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증빙으로 발급했으면 경우의 수 딱 한 개예요.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면 11번 과세다.
아래 전자세금계산서를 보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시오. 일단 11번 과세라는 것을 기억한 상태에서 넘겨보죠. 자, 전자세금계산서고 하나전자한테 팔았고요. 보니까 수량, 단가 이런 것들 적혀 있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330만 원 받았고 외상 미수금으로 뭐 어음이다 이런 말 없었으니까 어음 여기 있죠. 어음 이런 거 없었고 외상 미수금 하면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으로 550 두 가지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날짜가 8월 22일이고요. 유형은 11번 과세였죠. 품목은 전자부품 수량 200개 단가 4만원 공급가액 800만원 거래처 코드는 하나전자 전자 맞았고요. 분계는 혼합이었죠. 분계는 혼합이었다. 현금 330 외상 550 현금으로 330 받았고요.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받았습니다. 550. 5번 9월 8일 원재료 매입처인 필테크의 창립기념일을 맞아서 꽃동산 화원에서 화원 5만원짜리를 구입하고 일단 매입이네요. 매입에서 찾아야죠. 그 다음에 BC카드로 결제를 했다. 매입에서 카드인데 부가세가 들어있냐 없냐 확인을 해봐야겠죠. 보니까 세금이 없네요. 부가세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카면이 되는 겁니다. 카면이 되는 거고요. 얘는 매입 쪽에 카면이니까 58번 카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정 과목은 뭘로 해야 될까요, 우리? 꽃을 샀는데 원재료 매입처인 삐리리한테 주기 위해서 샀대요. 그러면 접대비죠? 거래처한테 꽃 준 거잖아요. 그럼 접대비가 되는 것이고, 근데 원재료 매입처이기 때문에 얘는 500번대의 접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500번대의 접대비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살짝 헷갈려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선생님 접대비는 불공 사유 아니었나요? 그럼 54번 불공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요, 불공이라는 것은 세금계산서라는 증빙을 받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게 아니고 카드를 받았죠? 카드를 받았고, 그리고 또한 이게 꽃이기 때문에 면세 항목이라서 애초에 세금이 없어요. 애초에 세금이 없으니까 불공제 될 것,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애초에 매입세액 자체가 없고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냥 카드구나, 그리고 부가세가 없는 면세 항목이구나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 불공은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접대비면 불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9월 8일) 매입에서 카드 면세, 카면. 그 다음에 화환 5만원 부가세 없었고요. 거래처 코드는 누구한테 샀냐? 꽃동산 화원. 여기서 필테크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필테크한테 준 거지 사온 건 꽃동산 화원이니까. 자, 신용카드사 밝혀줘야 되죠. BC카드 두 번째에 있네요. 분계는 얘는 혼합으로 해서 원재료 산 것이 아니고 접대비입니다. 500번대 접대비로 밝혀주시면 되고, 돈은 어떻게 거래했냐 했을 때 카드니까 카드는 항상 미지급금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 처리를 한다. 그리고 이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를
카드사로 바꿔주는 것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죠. BC카드. 왜냐면 카드사한테 결제일날 우리가 카드사에 돈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 미지급금의 대상은 카드사가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6번.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용 차량인 포터를 스피드 자동차로부터 6천만 원 부가세 별도에 구입하고 매입 쪽이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럼 여기까지 끊었을 때 구입, 매입에서 세금 계산서 받았으면 경우의 수 2개. 51번 과세, 54번 불공. 그럼 불공인지 사유만 확인해보면 되죠. 보니까 뭐 자동차이긴 한데 이게 화물용 차량이래요. 화물용 차량이면은 우리 그 포터 이것은 소형 승용차가 아니죠. 소형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불공 사유가 아니라 51번 매입세 공제되는 사유다. 대금 중에 5,5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했네요. 그러면 얘는 계정금이 뭐가 되겠어요?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 그쵸? 미지급금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상거래, 제품이나 원재료 이런 것들 팔고 외상으로 했을 때에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 받을어음 이런 걸 쓸 수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다 미지급금 혹은 미수금 이렇게 된다 그랬죠. 유형은 51번 과세, 품목은 포터 6천만 원 부가세 별도, 코드는 스피드 자동차, 전자 맞네요. 전자 1번. 다음에 분계는 혼합이겠죠? 그래서 원재료 산 것이 아니고 자동차 산 거죠? 차량 운반구 됐고 돈 어떻게 줬냐? 5,500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나갔고 5,500만 원. 나머지는 미지급했다라고 했죠? 미지급금 1,100만 원 됐습니다. 자, 이제 오류 수정 문제 1번. 7월 25일자 회계 처리한 세금과 공과금은 2020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한 것이다. 회사는 6월 30일자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회계 처리를 이미 했다. 왠지 이 세금과 공과금의 계정 과목을 바꿔야 되는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6월 30일 날 어떻게 회계 처리해놨는지 먼저 한번 확인해보죠. 얘는 일반전표 입력, (6월 30일) 보니까 이거죠?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정리해주는 분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추가로 내야 되는 세금이 972만 4천 원이 있구나라고 파악을 했고 이것이 계정 과목으로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납부를 할 때에는 이 미지급 세금을 없애주고 차변에 부채 감소를 없애주고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7월 25일 보니까 얘를 뜬금없이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얘를 미지급 세금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2번) 10월 12일 쌍두 컴퓨터에 컴퓨터 50대를 공급하고 그쵸? 공급은 매출이죠? 매출하고 상품 매출로 회계 처리를 했는데 이걸 확인한 결과 제품 매출로 확인되었다. 그러면 상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 매출이라고 계정 과목을 바꿔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부가세 별도 이런 거래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10월 12일) 다 입력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상품 매출이 아니고 제품 매출이라고만 바꿔주시면 돼요. F2 눌러서 제품 매출 404번으로만 바꿔주시면 오류 수정이 끝납니다. 자, 이제 결산 정리 문제 1번. 기말 시점 12월 31일 시점에서 영업부에서 보관 중인 소모품은 43만 원이다. 기중에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모두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 아하, 그러면 전액 다 비용으로 처리를 해놨는데 그럼 비용 처리할 때 어떻게 됐겠어요? 분계가 이렇게 차변에 소모품 B라고 처리가 됐겠죠. 소모품 B XXX 그리고 영업부니까 800번대 소모품 B 830이에요. 참고로 800번대 소모품 B XXX 하고 뭐 얼마 주고 샀겠죠. 현금 뭐 얼마 주고 샀겠죠. 이렇게 처리를 해놨는데 기말에 보니까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아직 남아있는 소모품이 43만 원이었대요. 그러면 모든 것을 이미 다 사용한 것처럼 해서 비용 처리를 해놨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수정해줘야 되죠. 43만 원은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수정 분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모품비 반대로 없애려면 대변으로 소모품비 43만 원은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밝혀주고 얘는 현재 자산으로 소모품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수정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이니까 1번 전표 입력에 12월 31일 띄워서 입력하면 되겠고요. 자, 차변의 소모품 43만 원. 대변의 소모품 B. 근데 영업부니까 800번대에 830 43만 원. 입력하면 되겠죠. 자, 2번. 기말 현재 실제 현금 보유액은 85,500원인데 장부상 우리 회사가 기록해 놓은 금액은 7만 원으로 가정을 한다. 기말 현재 차이 금액의 원인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 회사는 7만 원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실제로는 85,500원이 있으면 이 현금을 장부 금액을 이렇게 실제 현금으로 맞춰줘야겠죠? 그러면 15,500원의 현금을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15,500원의 현금을 증가시켜 주려면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차변에 15,500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유를 기말 현재 끝끝내 알 수가 없대요. 끝끝내 알 수가 없으면 얘는 결국에는 잡손실 아니면 잡이익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데 밝히고도 끝까지 모르면 잡손실 아니면 잡이익이죠. 근데 대변의 금액이 비었어요. 대변의 금액이 비어있으면 무슨 수익, 무슨 이익이죠. 그래서 얘는 잡이익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아, 장부상 우리가 7만 원으로만 기억을 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15,500원이 띵 하고 이유 모르게 생겼어요. 돈이, 꽁돈이. 이익이죠. 꽁돈이 생겼으니 이익이죠. 그러니까 잡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기계적으로는 대변의 공간이 비었으니 수익 아니면 이익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만약에 기중에 이건 지금 기말이죠. 기중에 라고 만약에 이 말이 바뀌잖아요. 기중 현재 현금 보유액은 이거고 장부 보유액은 이거다. 여기까지 끊었으면 분계는 어떻게 되냐면 그럼 이때 당시 어쨌든 현금이 더 증가되어야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현금 늘려줘야죠. 현금은 늘려줘요. 15,500원 늘려줘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원인은 지금 파악을 못했으니까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기중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 문제는 기말 현재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말 현재 발견을 했을 때도 원인을 못 찾았으니 그냥 바로 잡이익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 차이를. 현금 과부족은 기중 거래에서 발견했을 때 일단 이렇게 처리해놓고 나중에 원인 발견하면 없애주는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입력해보죠.
차변에 현금 101, 대변에 차비익. 자, 3번.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원재료, 제공품, 제품 있습니다. 이건 자동 결산에다 입력해주면 되죠? 너무 좋은 문제. 너무너무 점수 따기 좋은 문제. 엔터 쳐서요. 여기 있죠? 기말 원재료 재고액. 여기에다가 230만원. 그 다음에 제공품은 조금 더 내려서 여기 있죠? 연두색. 기말 제공품에 450만원.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은 또 여기 있죠? 연두색 1060만원 입력하고, 결산 문제 끝났으니까 전표 추가해야겠죠. 전표 추가. 완료, 확인하고 종료. 자, 이제 마지막 장부조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4월에서 6월 과세표준금액 얼마인가? 과표금액 물어봤으면요. 얘는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면 돼요. 과세표준은 부가세 신고서. 부가가치 탭에서 부가세 신고서 4월에서 6월. 보면 여기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있죠? 이쪽에 9번에 이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 금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옆에는 매출세액이 되겠죠. 매출세액 물어보면 이쪽, 그 다음에 과세표준 물어보면 이쪽 금액, 전체 금액. 그래서 정답은 3억 4,928만 5천원. 이 금액 기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3월 31일 현재 투자자산은 전기말 대비 얼마 증가됐는가? 이게 힌트죠?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재무상태표에서 자산부채 자본 나오면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눌러보죠. 회계관리에서 여기 세 번째 재무상태표. 3월 말 현재라 했으니까 3월 치고, 투자자산 찾아보죠. 투자자산 쭉 내려서 투자자산 여기 있네요. 투자자산 여기 이 금액. 그러면 1억 50만원에서 마이너스 9,120만원을 빼면 이 얼마가 증가했는지 나오죠. 그래서 얘는 금액이 930만원이 되겠습니다. 930만원. 그 다음에 5번. 아니죠? 3번이죠? 3번. 5월에 지출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판매관리비죠? 판매관리비 계정 과목 중에 가장 많이 지출한 계정 과목명은 이렇게 나왔어요. 원래는 이렇게 가장 많이, 가장 적게 이런 게 나오면 총계정 원장에서 보시면 되는데, 총계정 원장에서 이렇게 뭔가 비교하거나 증감되는 것들, 원장, 그런 것들을 총계정 원장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판매비 및 관리비라 그래서, 우리 판매비 및 관리비에 들어가는 거 뭐 있어요? 811번 복리후생비, 812번 여비교통비, 813번 접대비, 814번 통신비, 쭉쭉쭉쭉 가가지고 830번 소모품비, 831번 지급수수료, 이렇게 800번대가 전부 다 판매관리비잖아요. 얘네들을 다 합쳐서 판매관리비라고 따로 합계액을 내놓은 것 중에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판매관리비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이 지출된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단 하나의 계정 과목이 아니라 판매비 및 관리비, 아니면 제조원가 중, 제조원가라고 해서 얘도 이제 500번대가 다 합쳐진 거를 제조원가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서 이렇게 가장 많이 지출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월계표에서 찾으시면 돼요. 월계표에서 찾으면 된다. 왜냐면 월계표는 판매비 및 관리비 따로 쭉 빼놨고 제조원가 따로 쭉 빼놓거든요. 거기서 찾으면 되니까
월계표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1계표, 월계표 클릭하고 월계표 탭으로 가서 5월이라 그랬죠? 5월 보면 밑으로 내려보면 여기 제조원가 있죠? 제조원가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쭉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판매관리비 있죠? 그 중에 우리 회사에는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쭉쭉쭉쭉쭉쭉 여기까지 6번 전까지 얘네들이 다 우리 회사에서 나간 판매관리비가 되는 것이니까 이 중에 제일 많이 지출된 것을 따져본다면 이쪽 금액으로 보면 되겠죠. 급여는 340 나갔고 복리후생비는 총 136만 8,110원 나갔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보다 보니까 수수료 비용이 제일 많이 나갔네요. 5월달에 판관비 중에. 그래서 정답은 수수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비용. 자, 여기까지 해서 77회 기출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